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중에 일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바로 직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직원 하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 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니까요. 그런데요, 잠시만요. 혹시 직원, 근로자, 또 뭐 정규직, 복리후생 이런 단어들이요. 그냥 어떤 사람이나 제도를 가리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의 문화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부터 이 단어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직원이란 정확히 뭘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조직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원을 보니까 라틴어 임플리카레라는 말에서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직원이란 게 그냥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조직이라는 더 큰 그림에 깊숙이 얽혀 있는 말 그대로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말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employee, 즉 직원은 회사랑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한 명의 개인을 말해요. 근데 worker라고 하면 이건 노동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육체 노동의 느낌도 좀 있고 하여튼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태프는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조직의 직원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어때요? 되게 미묘한데 알고 보면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럼 이 직원이라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고용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정규직, 그리고 시간제. 정규직, 그러니까 풀타임은 보통 주 40시간 딱 정해진 시간 일하면서 안정성을 얻는 거고요. 반면에 시간제, 파트타임은 유연함이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일이 있거나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더 자유를 주잖아요. 결국 안정성을 택할 거냐, 유연성을 택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고용계약이라는 게 일하는 시간만 정하는 게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직원으로서 우리가 뭘 받고 뭘 누릴 수 있는지 그 거래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바로 권리와 복리후생입니다. 먼저 권리부터 볼게요. 이건요, 그냥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말이죠. 공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 이건 뭐 협상하고 말고 할 게 아닌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리후생은요. 월급 말고 회사가 추가로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유급휴가,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요. 이건 회사가 우리 회사 좋으니까 오세요 하고 더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고 또 붙잡아두기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플러스 알파인 거죠. 자, 여기서 딱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권리는 법이 보장해주는 거고요. 복리후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죠? 권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복리후생은 회사가 좋은 인재를 데려오려고 내놓는 일종의 매력 포인트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계약서에 이런 권리나 복리후생이 적혀 있으면 직무가 정의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실제로 느끼는 그 기분, 그 경험은 도대체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직장 분위기, 요즘 말로 하면 바이브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계약서엔 없지만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문화는요, 이런 식으로 순환해요. 자,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회사가 내가 한 일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아, 내가 여기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사기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기가 높은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회사 성공에 기여하고 싶어지죠. 인정, 사기, 몰입, 이 세 가지가 계속 꼬리를 물고 돌면서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좋은 순환의 고리가 뚝 끊겨버리면 회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직률이 치솟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회사를 떠나는 거죠. 이직률이라는 건요, 얼마나 많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보여주는 비율인데, 이건 사실상 그 회사의 문화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 걸까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원인이에요. 복리 후생이 별로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그래서 사기가 바닥을 치고 일에 전혀 몰입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퇴사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직원, 권리, 복지, 인정, 사기, 몰입, 이직률. 이게 그냥 사전에나 나오는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모여서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직장이라는 집을 짓는 아주 실질적인 재료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단어들이 우리 직장을 만드는 벽돌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은 과연 어떤 단어들로, 어떤 벽돌들로 지어지고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